안녕하세요. 저는 최악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로운 돌싱으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다지만 제 이혼 사유도 특이하다면 특이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남편의 결벽증이 원인이었는데요. 물론 결벽증 그 자체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남편 놈의 이기심과 배신 때문에 헤어졌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결벽증 때문이었습니다. 병적인 깔끔함을 가진 배우자. 겉보기엔 늘 반짝거리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 단정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그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사는 사람은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제일 고고한 척, 깨끗한 척, 와이프인 저를 무슨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인간이 결국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꼴을 당한 뒤 파멸했으니까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저의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연애 시절 전 남편은 그저 깔끔하고 단정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면 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고 손톱은 항상 단정하게 깎여 있었죠. 식당에 가면 수저 밑에 냅킨을 깔아주고 항상 다림질 잘 된 손수건을 챙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옷의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늘 털어주고 입에 뭐가 묻을세라 열심히 휴지를 건네주고 그런 모습이 참 섬세하고 깔끔하고 또 자상해 보이기도 했죠. 왜냐면 그때까진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향한 배려나 다정함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인간은 그저 더러운 게 싫어서 본인 눈에 걸리는 게 싫어서 한 행동들이었지만요. 제 주변에 귀여운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면 당연히 남편이 지저분한 것보다 깔끔 떠는 게 100배 낫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군요. 우리 남편은 연애 때는 그렇게 잘 씻고 다니더니 결혼하고 나선 얼마나 안 씻는 줄 아니? 휴가라도 있을 때면 머리도 3일 넘게 안 감는다니까. 우리 남편은 팬티를 안 갈아입어. 진짜 더러워 죽겠어. 양말도 신던 거 다시 신고 그런다니까. 지만 더러우면 다행이게 지 먹은 설거지 그대로 처박아 놓질 않나. 주변이 더러워도 치울 생각을 안 해. 지 눈에는 더러운 게 안 보이나 봐. 나만 죽어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 남친은 깔끔한 편이라 다행이다. 그런 걸로는 부딪히거나 속 안 썩겠다라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집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남편은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깔끔함이 마냥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 저를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나 다름없더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오면요. 남편은 왔어? 라는 따뜻한 인사 대신 제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칠칠맞게 머리카락을 흘리고 다녀? 내가 청소기 돌린 지 10분도 안 됐는데. 남편은 일명 돌돌이라고 불리는 접착 테이프 클리너를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머리가 긴 편이라 빗지로 묶고 다녀도 머리가 잘 흐르거든요. 머리가 좀 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아무리 빗거나 묶어도 어느새 머리카락이 바닥에 흘러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걸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그 돌돌이를 들고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으니까요. 제가 동선을 바꿀 때마다 바닥을 훑으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오면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걸 닦고 있는데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왜 자꾸 그래? 내가 나중에 한번 싹 훑어낼게. 지저분하잖아. 하얀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 흘러져 있으면. 자기는 머리도 길어서 더 지저분하고 잘 보인단 말이야. 제가 일부러 흘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머리에서 흐르는 머리카락을 뭘 어쩌라는 건지. 나중에는 집안에서 걸어다니는 내내 자꾸 뒤를 돌아보며 머리카락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너무 유난스럽다 싶으면서도
남편의 성격이 워낙 깔끔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집은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먼지 한 톨 용납되지 않는 무균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늦게 야근을 하고 돌아와 심신이 너무 지치던 날 소파에 털썩 앉았더니 질겁을 하며 달려오는 겁니다. 자기야, 잠깐. 밖에서 입던 옷으로 소파에 앉으면 어떡해. 세균이랑 먼지 다 묻게. 옷 얼른 벗어서 스타일러 집어넣고 손발 씻고 실내복부터 갈아입어. 너무 지쳐서 좀 앉은 걸로 소파 지저분해진다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가장 끔찍한 건 샤워 시간이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개운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늘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이 정해놓은 욕실 사용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스퀴즈로 거울, 샤워부스, 타일 벽면의 물기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긁어내야 했고 마른 수건으로 수전의 물자국까지 닦아놔야 했습니다. 나중에 물때 생긴다고요. 제가 씻고 나오면 남편은 매서운 눈으로 욕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방울이 좀 남아있기라도 하면 난리를 치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 이것 봐. 여기 물 안 닦았잖아. 내가 말했지. 이렇게 놔두면 물때 낀다고. 물때 끼면 얼마나 청소하기 힘든 줄 알아? 자꾸 락스 써서 청소하면 나중에 줄눈이고 타일이고 사가서 때랑 곰팡이가 더 잘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깨끗하게 쓰고 애초에 곰팡이랑 물때가 안 생기게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니까. 라는데 저는 정말 지치더라고요. 나 다 했는데 몰랐어. 그 부분은 스키지 안 됐는지. 아니, 이걸 왜 몰라. 맨날 닦고 나오는데. 자, 봐봐. 내가 하는 거. 샤워 끝나면 벽면부터 스키지로 이렇게 훑는 거야. 그리고 다이랑 세면대는 스펀지로 닦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앉아서 싹싹 스키지로 훑어내는 거라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려워? 이게 복잡해? 쭈그려 앉아 스퀴즈로 바닥을 막 훑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아시나요? 샤워할 때마다 저러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고 눈치 보이고 씻기도 싫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요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찌개 하나 끓이려 하면 국물 튄다, 냄새가 커튼에 배긴다 등등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 혼자 살 때도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은 거의 안 먹었고 집에서 잘 해 먹었거든요. 나름 솜씨도 좋은 편이라 각종 찌개류의 반찬도 만들어두고 전골이나 청국장을 끓여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와이프가 음식 잘하고 부지런하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남편 입장에선 눈이 돌아갈 일이었죠. 특히나 청국장은 아예 금지.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데워 먹거나 계란 후라이 정도였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가스레인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요리하고 청소하겠다고 해도 요리를 자주 하면 알게 모르게 때도 엄청 끼이고 음식물 찌꺼기도 쌓여서 나중엔 엄청 더러워진대요. 청소한다고 해도 그게 다 되겠냐면서요. 집에서 밥해 먹는 것조차 안 되고 심지어 간식도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소파 같은 데서 먹으면 부스러기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하고 깨끗한 집을 오염시키는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일로 싸워도 보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 깔끔하게 지내자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고 자기가 오히려 제가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해서 놀랐다며 자기야말로 지저분한 저를 참고 산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점점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도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느새 남편의 눈치를 보며 남편에게 맞추어가며 살았어요. 이런 일로 이혼할 수는 없었고 그래 남편이 더러운 것보단 깨끗한 게 낫다라며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면서 내내 눈치 보고 불편하게 지낸 것 같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시댁 제사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죠. 제사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은데도 꾹 참고 바닥에 앉아 제사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했기에 허리가 아파도 웃으며 열심히 일을 도왔고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구분 등을 겨우 좀 펴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제사 음식 만드는 내내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에게 하던 날선 목소리가 아닌 어머님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그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기에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엄마, 말도 마. 걔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지네 집에서 뭘 배운지 모르겠다니까. 아주 미치겠어. 왜? 현정이가 살림을 못하니? 그냥 살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것 같아.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흘리고 다니는지. 그럴 거면 좀 자르던지. 난 무슨 짐승 털갈이 하는 줄 알았다니까. 짐승 털갈이? 웃을 일 아니에요. 내가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돌돌이로 찍찍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쩔 때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집에 무슨 세균을 묻힐까, 먼지를 묻힐까 싶어서 좀 짜증난다니까. 그렇게 지저분해? 진짜 저렇게 지저분한 줄 알았으면 결혼 괜히 했어. 요즘은 뒷모습만 봐도 짜증나. 그 뒷담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의 그 결벽증 맞춰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애썼는데 저 인간은 뒤에서 자기 엄마한테 저를 짐승, 세균 덩어리 취급하며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깔끔쟁이가 쌓인 게 많네. 근데 어쩌겠니? 원래 밖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드세고 좀 칠칠 맞아. 네가 잘 가르쳐서 데리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죠. 당신이랑 어머니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가 그렇게 더러워? 비위가 상해? 짐승 같아? 그렇게 뒷담하면 좋으냐고. 남편은 제가 들은 줄 몰랐는지 좀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폭발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더러우면 각자 살던지. 그리고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유난 떤다고는 생각 안 하지. 나도 당신 기준에 맞춰주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오늘부터 방 따로 쓰고 살림도 철저하게 분리하자. 내 빨래, 내 밥그릇, 내 방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손대지 마. 나도 당신 거 일절 손 안 댈 테니까. 그날부로 저희 집에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저는 안방을 나와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한 집에서도 철저하게 남처럼 살기 시작했죠. 빨래 바구니도 따로 뒀고 세탁기도 제 것만 돌렸습니다. 밥도 제가 먹을 것만 딱 해서 먹고 설거지해버렸죠. 밥도 해먹지 말라고 생 난리치는 걸 이게 너만의 집이냐고, 나도 집 살 때 반 보탰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한바탕 하고 그냥 밥도 해먹었습니다. 청소도 제 방과 제가 밟고 지나간 자리만 치웠고요. 처음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누가 아쉬운지 해보자.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한 집에서 거의 남남처럼 살았는데 그게 편하면서도 한편으론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솔직히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남남처럼 사는 게 저라고 좋았겠나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사과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과가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과 같지는 않았지만요. 남편에게 그간 받은 상처도 크고 남편의 결벽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나름 속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것이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는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화해나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 남남같이 찬바람 쌩쌩하게 지내다가 그나마 좀 풀어졌다는 정도였죠.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저도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이 한창 많았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저는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각자 지내고 있었죠. 물론 그 평화조차도 거대한 태풍을 앞둔 전야에 불과했다는 걸 머지않아 알게 되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주말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 회사 일을 도맡아 하나 보다 승진하려고 애쓰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인 저에게 세차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업체에 맡기는데 그걸 좀 맡겨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생각보다 차가 더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세차장에 갖고 가 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시트 밑에서 뭔가 만져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핸드크림인 거예요. 그것도 복숭아 향이 나는 제품이었죠. 남편은 인공적인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무향 제품만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손이 끈적이는 게 싫다고 제가 건네주는 핸드크림도 절대 안 바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숭아향 핸드크림이 차 안에 있다뇨. 그 순간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리더군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차 대시보드와 콘솔 박스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 속에는 구겨진 영수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깔끔 떠는 인간이 순간 버릴 곳을 찾지 못했는지 임시방편으로 구겨서 넣어둔 느낌이었죠. 열어보니 외곽 지역의 모텔 결제 내역과 편의점에서의 콘돔을 구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여잔지도 알아야겠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분노로 숨이 가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샤워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비번으로 잠금을 푼 순간 김대리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카톡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김대리라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심지어 회사 사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오빠, 저번 주말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은데 어쩌지? 나도 자기 보고 싶어. 너저분한 마누라 보다가 너 보니까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 자기한테는 늘 좋은 향기만 나고 머릿결도 너무 부드럽고 우리 자기 또 보러 가고 싶다. 사랑해. 제 욕까지 하면서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던 남편.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당황해서 빌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킬 게 들켰다는 식으로요. 남의 폰까지 뒤져. 너 의부증이야? 바람핀 주제에 나한테 의부증? 이 여자 누구야? 알면 어쩌게. 차라리 잘 됐다. 나 너랑 결혼한 거 솔직히 후회했어. 솔직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뭐라고? 지저분하고 위생관념 없고 너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 줄 알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병적으로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 난 지극히 평범하거든?
그래, 나도 심각하게 깔끔한 거 알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 맞는 거지. 톡 까놓고 이 여자는 너랑 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청결하고 향기로운 줄 알아? 같이 있으면 나보다 더 열심히 치우고 정리하는 여자야. 나한테 딱 맞는 거지. 참 우습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던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은 골라서 하고 다녔다는 생각은 안 해? 몸만 씻으면 뭐하니? 속이 완전 썩었는데. 뭐가 어째? 야, 됐다. 우리 솔직히 여태까지 남남처럼 지냈잖아. 이렇게 열낼 것도 없다. 그냥 그만하자. 누구는 너랑 뭐 계속 살고 싶은 줄 알아? 그러니까 잘 됐네. 헤어지면 되겠네. 바람핀 거 들켜놓고 참 뻔뻔하네. 그래,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 탓을 돌리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큰 소리를 내고 싸웠고 그래 이혼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라고 뭐 지가 좋아서 계속 살고 싶겠나요? 그런데 바람핀 주제에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다만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한 주제에 위자료에 대해선 반박을 하더라고요. 남편 주장으론 저희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고 각 방, 아니 각 집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데 그런다고 지가 바람핀 게 없어지나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맹렬하게 반박을 하며 따지고 들었기에 소송은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저도 너무 지쳤죠. 게다가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창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어쨌든 집 재산 분할 문제도 걸려 있었기에 동거는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전처럼 여전히 각 집을 쓰면서요. 그런데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보란듯이 그 김대리라고 저장해 놓은 상간녀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작은 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밤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희희낙낙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그런 것까지 다 녹음을 하거나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오냐 이것들아 증거를 아주 대놓고 주네 땡큐다 했지만 솔직히 그 꼴을 지켜보는 제 속은 거의 썩어 문드러져 갈 지경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다지만 아무렇지 않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남편은 일부러 저 들으란 듯이 그 여자에게 자기야, 저 여자 곧 쫓아낼 거니까 편하게 있어. 저 여자 나가면 바로 싹 소독하고 도배부터 새로 하자. 찝찝하니까. 자기도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맞아. 나도 깔끔한 게 좋지. 자기처럼. 라며 저 들으라는 듯이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 집에서 지들은 둘이고 저는 하나라 그거죠. 둘이서 아주 뻔뻔하게 나오니 오히려 제가 그것들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증거 수집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짐 챙겨서 아예 집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바로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 여자의 연락처는 알아냈기에 위자료 소송 거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인과 응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은 제가 법원에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하필이면 그게 신혼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신혼집에서 나왔는데 필요한 서류는 그 집에 있었던 거죠. 남편과 그 상간녀가 있는 그 집에 도저히 가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가고 없을 낮 시간에 잠깐 들려서 서류만 좀 챙겨 나오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그 집을 들렀을 때였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제 서류랑 미처 못 들고 온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삑 소리가 나며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췄죠.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온 겁니다. 오빠.
나 집에 잠깐 들렸어. 뭐 챙겨서 바로 나갈 거야.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까? 목소리는 그 상간녀였습니다. 방에서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해보니 제가 왜 몸을 움츠러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전이고 심지어 이 집의 반은 제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도둑마냥 숨을 죽여야 되나 싶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제 집에 쳐들어온 건 저 상간녀인데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서류 챙겨서 나가려는데 상간녀도 마침 나가려는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와 동시에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쿵 하고 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에서 무슨 소리지? 저는 너무 놀라서 방에서 나가려다 말고 멈칫했죠. 그 뒤로 고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이 쌍년아. 그렇게 도망다니면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갑자기 엄청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쾅 닫는 거예요. 누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 거지 싶었죠. 떨리는 기분으로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샛노란 염색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딱 봐도 완전 양아치 건달 같은 인간이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진짜. 나 이 새끼야! 그러더니 상간녀가 남자를 확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남자에게 붙잡혀 거실로 확 내팽개쳐졌죠. 이게 어딜 도망가? 내 돈 떼어먹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너랑 붙어먹고 있는 호구 새끼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다 불어줘? 남자의 말에 상간녀도 눈을 뒤집고 따지더라고요. 말해봐. 말하면 너는 돈 절대 못 받아. 알고나 떠들어. 아우, 이걸 그냥 콱. 내가 알아서 어련히 공사치고 있으니까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지. 그럼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돈 작정하고 떼어먹으려는 거 모를 줄 알아? 걱정 마. 내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네 돈은 안 떼먹을 테니까. 지금 공사 잘 되고 있나 보지. 하긴 그게 네 주특기 아니야. 술집에서 굴러먹으면서 단련된 네 주특기. 멍청한 놈들 골라서 단물 쪽쪽 빨아먹는 거. 나도 당했지 한때는. 네가 뭐 대단히 빨아먹을 돈은 있고? 뭐? 이게 진짜 네가 나한테 돈 빌리고 도망 안 갔어? 갚는다고 했잖아. 아직 기한도 안 됐잖아. 그럼 연락을 쳐 받으라고. 아, 알았다고. 너한테 돈 주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뺑이 까고 있는 거 안 보여? 일이나 망치지 말고 제발 좀 꺼져. 이러다 들키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이걸 그냥. 하면서 상간녀와 남자는 서로 씩씩대며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는 한숨을 쉬며 집을 둘러보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새끼 이거 돈 있는 새끼 맞아? 집은 그저 그런데 돈 나올 때가 있어? 곧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 나면 이 집 재산 분할할 거고. 아, 그 돈 삥 뜯으시겠다. 그래. 돈 받으면 네 돈부터 갚아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하여가 너는 내 돈 떼먹을 생각하면 가만 안 둬. 무조건 쫓아간다.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면 오산이야. 그리고 연락 제깍제깍 받아라. 그나저나 이 새끼 언제 이혼하는데? 거의 끝나가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너 똑바로 해. 마지막 경고야. 남자는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간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괜히 선반 위에 있는 화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병이 박살났고 저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죠.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세차게 닫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뜨악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저 상간녀를 외국에서 디자인 스쿨 다니는 유학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 다 알게 된 거죠. 술집 출신의 남자들 공사 쳐서 돈 뜯고 다니는 얼마나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는지요.
그렇게 깔끔깔끔 노래를 부르던 남편놈이 기껏 만난다는 여자가 사기꾼에 가장 너저분하게 놀면서 남자들 후려치고 다니는 여자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찌 보면 남편놈과 참 천생연분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한참이나 씩씩대더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깨고 간 화병부터 싹 치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싹 단장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화장도 다 고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꿰진 화병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챙겨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만 봐도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에게 네가 만나는 그 상간녀가 어떤 여잔 줄 아느냐 확 다 밝힐까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 꼬셔서요. 하지만 생각을 바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깔끔하고 단정한 여자? 어디 한번 잘 만나봐라 싶었죠. 저는 제가 그 집에서 봤던 그 모든 일들을 절대 입 밖으로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증거가 확실했기에 남편놈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제 승소로 끝이 났죠. 저도 그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한껏 편안해진 마음으로 여유롭게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국 제가 승소가 되었고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신혼집은 매매해서 집을 팔고 전세로 바꿔서 남편이 그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값의 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게 되었고요. 참고로 남편은 그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지가 다 지불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간녀한테 아주 골수까지 쪽쪽 뽑아먹히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속 시원했죠. 남편은 비록 패소를 했고 저에게 위자료도 왕창 물어줬지만 그 예쁘고 깔끔하고 어린 유학생 여자와 잘해볼 생각으로 아주 신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이혼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들은 이야기는 제 배꼽을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의 돈을 쏙쏙들이 빼먹은 그 상간녀는 예상대로 바로 잠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유학생이다 보니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유학은 개뿔. 저는 알죠. 유학이 아니라 남편 돈 빼먹고 도망간다는 것을요.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보통 난년이 아닌 게 신혼집 쳐들어와서 난리친 염색머리 남자 있잖아요. 자기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 놓았던 그 남자 돈은 끝까지 안 갚고 잠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 혼자 있는 집 쳐들어와서 김민지 어디 있느냐고 난리를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놈도 다 알게 되었죠. 그 깨끗하고 예쁘고 어린 유학생 여자의 실체를요. 아, 한 가지. 그 여자가 남편에게 주고 간 선물도 있더라고요. 바로 성병이었죠. 남편은 그 문란했던 상간녀에게서 성병이 옮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세균은 다 피해 다닐 것처럼 굴면서 와이프인 저까지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인간이 성병에 걸렸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코미디가 있을까요? 돈 잃고 집안 망신당하고 평생 동안 낫지도 않아서 약 먹고 관리해야 할 성병까지 걸린 남편. 그 소식을 듣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불편하게 살았던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조금은 털털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사람과 썸도 타고 있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차가운 무균실 같던 신혼집보다 조금은 어지러도 온기가 느껴지는 지금의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던 똥차를 치우고 나니 이제야 제 인생에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 같네요. 자기는 깔끔한 사람이라며 그 결벽증을 남한테도 강요하던 전 남편놈. 그건 깔끔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기랑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을까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